위임 통치론을 주장했다고 지구 공공의 식민지가 되겠다 한 거 아닙니까? 국제연맹이 뭐 어벤져스예요? 제가 보다가 웃겨가지고 뭐 어쨌든 근데 이런 주장이 먹힙니다. 좀 웃기지만 우리 학생들이 다 배웁니다. 교과서 보세요. 똑같은 주장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배운 분들이 많아요. 미국 정부의 일본 대신에 국제연맹이 우리나라를 위임 통치해줄 것을 청원한 이승만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기분 나쁜가 봐. 위임 통치.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왜 기분 나쁜데? 이런 말 들으면 드디어 채널파 김성은 본색을 드러냈구나. 가서 와사비나 먹어 이 자식아. 뭐 이러겠죠. 그죠?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하게 보자고. 공부는 차분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났었던 일입니까? 1차 대전이 끝나가는 마당에 이승만 대통령의 스승이 우드로 윌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망한 지 한 9년 다 돼가고 무력으로 다이다이 깨기는 거의 불가능이고 일본이.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어마무시한 연설을 1918년 1월 달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배받던 민족들을 좀 풀어주나 보다. 자세한 거 이따가 제가 설명하고, 이승만과 정한경이라는 사람이 국제연맹이 지배를 해서 일본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쫙 쓴 거예요. 근데 황익배 선생님은요, 아직도 그 기본적인 공부 안 되셨는지 위임 통치 정원서를 제출했다. 이거는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고 지구 공공의 식민지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고. 누가 들으면 이게 리그 오브 네이션스라고 유엔의 전신이 국제연맹이거든요. 국제연맹이 지구 공공의 식민지를 실현하는 뭐 약간 뭐 타노스 군대 뭐 그런 거요? 이승만의 외교 독립의 한계가 위임 통치 청원서 때문에 드러난 거고 이러면서 이어가는데, 이거는 인식이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또 빌려오냐면은 신채호의 말이죠. 이때 이승만한테 뭐라 했냐면 신채호가 이승만이는 이완용보다 더 매국 역적이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 매국노 이승만 나쁜 놈아 이랬거든요. 이때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이승만을 이제는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919년 4월달에 상임시주무가 생기니까. 근데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되는데 야 저 사람 나라를 파먹은 게 아니냐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뿐만 아니고 공산주의자 이동휘도 이승만이는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러고, 하와이에서 같이 활동하던 박용만, 이 사람도 이승만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위임 통치 기분 나쁘다, 이거 뭐 나라를 팔아먹은 거 아니냐. 이건 아주 초보적인 주장이지만 제가 반격기를 좀 쓰겠습니다. 제가 하나 좋은 논문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보고 공부하세요. 재밌어요. 오영섭 교수님이 쓰신 논문이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에 위임 통치 청원 논쟁, 이 학자 왈 이승만의 위임 통치론을 갖고 이거를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이런 분석이 대세였는데, 내가 그 원문을 보니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위임 통치 청원론은 이승만의 외교 독립 운동의 정수에 해당한다. 이승만의 외교 독립 운동에. 더 나아가서 근대기에 한국인들이 구사한 외교 구국 방역의 완결판이다. 이 황익배 씨 들으면 이제 동공이 지진하겠죠. 야 그거 뭐 뉴라이트 아니냐? 분리하면 다 뉴라이트 그죠? 오영섭 교수님이 왜 이렇게 평가할까? 도대체 뭘까? 황익배 선생님이 절대 안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문건 안에서의 맥락 파악, 시대적 맥락 파악, 교차 검증을 안 합니다. 그 중에 시대적 맥락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차 대전의 종결기였습니다. 1918년 11월 25일에 정한경이 원본을 쓰고 이승만이 수정을 하고 중요한 부분을, 그 다음에 12월 달에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총장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학위 발표 때 스승이에요. 우드로 윌슨이. 이 사람이 지금 미국 대통령이니까 1차 대전 마무리 될 때쯤에 이 사람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1919년 2월 달에 이승만과 정한경이 윌슨한테 위임 통치론을 편지로 보냅니다. 근데 이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쉬워요.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편지를 보낼 때의 시점이 1919년 초반이라면 1918년 1월 달에 1차 대전이 끝나갈 때쯤에 우드로 윌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엄청난 연설을 합니다. 민족 자결주의와 국제연맹 창설. 국제연맹이 뭐죠? 야, 우리 왜 이렇게 싸웠던 거야? 참호전 해가지고 그저 사람들 막 엄청나게 죽고 난리가 났잖아요, 유럽이. 근데 전쟁을 다시 하지 않으려면은 국제연맹을 만들어야 되고, 좀 불쌍한 민족들은 좀 독립을 하게 해주자. 그게 민족 자결주의죠. 이 소문이 퍼지니까 이제는 우리도 그 영향을 받을까? 이승만, 전한경, 김규식을 비롯한 국제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다 마음에 들뜬 거예요. 왜? 일본의 지배를 받는 우리도 좀 풀어줄까? 근데 그것도 결정적으로는 오판이었죠. 그것이 미치는 범위는 사실 유럽까지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상황이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보지만은 당시에는 얼마나 설레겠어. 왜 그 영향이 한국까지 오면은 땡큐 베리머치니까. 그러니까 우드로 윌슨이 스승이기도 하고, 만약에 우리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만 있다면 독립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1919년 1월 18일에서 20년 1월 21일까지 이때가 파리 강화회의가 열린 거예요.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결정적으로 독일한테는 배상금을 얼마나 요구할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이죠. 이승만은 이제 출국을 못했지만 김규식을 보내가지고 파리 강화회의에 오는 사람들한테 위임 통치론을 비롯한 조선의 독립 문제에 대해서 좀 공론화를 하나 시켜봐라 국제 무대에. 정리하자면 1918년부터 20년대 초반까지 이승만의 행적은 그때 국제 정세의 상황, 민족 자결주의, 그리고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된다라는 국제적인 어떤 상황, 이런 것들에 다 맞물려서 한국을 이제는 중립지대요, 미국과 프랑스 같은 한국과 거리가 멀면서도 일본을 몰아낼 수 있는 힘, 그 미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일본을 몰아내고 통상을 하고 중립국가를 만들어서 아시아의 평화기지를 만들어보자는 구상을 했던 겁니다. 지구 공공의 식민지가 아니고. 그래도 난 못 믿겠다, 국제질서가 그렇다 해서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9년 3월 16일에 위임 통치론을 우드로 윌슨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자 기자회견을 엽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한테 보낸 그 위임 통치 청원서의 내용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그러면서도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이승만 박사가 1919년 3월 달에 미국에서 활동했던 게 위임 통치만 얘기했던 게 아닙니다. 독립 만세 시위 또는 3.1 운동이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었죠, 한국 땅에서. 근데 여기에 일제의 가혹 행위가 없도록 미국과 영국 정부가 일본한테 압력을 가해줄 것도 요구합니다. 띠링, 이승만 기회주의자 아니었는가? 미국에서 허위고식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거는 또 무슨 행보요? 타노스 군대한테 나라를 판 줄 알았는데 이건 또 무슨 행위요? 그러나 곧바로 이승만의 적대적인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점에는 하와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1919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장 독립을 하자. 박용만, 이승만이랑 한성감옥 동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와이에서 무장 독립해야 된다는데 이승만은 아니다, 교육, 실력, 외교 충돌했던 거죠. 근데 박용만파가 한인회라고 당시 하와이 한인들의 돈을 모아서 이렇게 자치를 하려 했던 중앙기구가 있어요. 한인회의 돈이 알고 보니까 많이 사적으로 유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승만파가 그 비리가 있는 박용만파 사람들은 몰아내고 하와이를 장악을 하죠. 근데 박용만파가 몰아내줘도 되는 게 빌미를 제공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폭력 사태를 있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박용만이 돈도 잃어버리고 조직도 잃어버리니까 이를 갈죠. 그래서 1919년에 이승만이 이 발표를 듣고 맥락도 이해 안 하고 목적도 이해 안 하고 그냥 이승만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소문을 퍼뜨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이승만 박사는 4월 달에도 필라델피아 이 행진을 했죠. 그죠? 국민대회를 열면서 미국에서 우리가 왜 독립을 해야 되는지 막 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렵에 동시에 또 어떤 일이 나오고 있었습니까? 상임시정부가 생기고 한성에는 한성 임시정부가 생기고 여러 가지 임시정부가 생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4월 달에는 상임시정부로 이게 통합이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안창호 선생님이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근데 여기서 박용만이 당연히 상임시정부가 차기 떠오르는 정부잖아요. 그죠? 박용만이 이제는 여기 똥물을 뿌리는 거죠. 왜? 이승만이 대통령 되는 소문이 들리니까. 뭐 맥락도 없이 그냥 막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예요. 나라를 판다고. 근데 여기에 이승만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 이동휘, 이 사람은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추대되는 것부터 짜증나 있었고 그 컴플레인을 안창호 쌤한테 계속 하고 있었다고, 이동휘. 그러면 신채호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 맥락도 몰라, 영어도 몰라, 뭐 목적도 몰라, 그냥 이승만이 싫으니까 가짜뉴스를 막 퍼뜨리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100년 전의 사람이라 그럴 수 있다 치요. 근데 지금도 이러면은 상당히 곤란하다 이겁니다. 황교안 쌤은 여기에다가 뒤에 위임 통치 청원서 이렇게 띄워놨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이렇게 얘기했죠. 현재와 같은 일본의 통치로부터 조선을 해방시켜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아래 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들의 자유 염원을 평화의 석상에서 지지해 주시기 간절히 청하는 바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일본의 지배가 싫으니까 지구 공공 지배를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이 내용에 보면 뭐라 돼 있냐면은 일본의 한국 보호 국화 정책과 식민지 정책과 강제 병탕 행위는 부당하다. 일본의 한국 통치는 모든 면에서 한국인에게 최악이었고 따라서 한국 문제의 공전 해결을 희망한다. 그러니까 국제연맹의 식민지가 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독립국가가 될 자격이 있다는 식으로 먼저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이 중요한데 한국민은 장래에 뭐라 돼 있죠?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다시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이거 식민지 아닙니다. 그 밑에 키워드가 중요해요. 한국을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하에 두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국제적인 중립적 통상지대로 변할 것이며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는 완충국으로 남을 것이다. 당시에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았던 존 메이너드 케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라는 사람이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와 당시 14개 조항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야, 이거는 기가 막힌데? 왜 기가 막히냐면은, 첫째, 평화에 동의하고 그것을 지키는데 협력하는 모든 국가 사이의 모든 경제적 장애 제거와 동등한 교역 조건의 제정. 둘째, 국제연맹의 창설. 케인스는 이 둘을 연결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용을 예시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국제연맹은 반드시 통상을 자유롭게 하는 경제적 동맹이 수반이 되어야 가능하고 국제연맹이 돌아가야 평화가 가능하다라는 칸트의 연구 평화론을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대 최고 지식인들끼리 얘기가 오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와이에서 정치적인 싸움에서 졌다고 울부짖는 박용만, 공산주의가 최고지롱 이러면서 이승만 저격하고 있는 이동휘, 이완용과 이승만을 연결시키는 무리수를 두는 신채호, 100년 뒤에도 여전히 시위하는 황엽별 선생님은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라. 칸트의 연구 평화론과 케인스의 이 해석과 이승만의 정신세계를 좀 이해 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케인스의 발상과 윌슨의 발상이 좀 이상주의적일지라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어떤 국가를 배타적인 자신만의 무역 국가로 식민지로 만들게 되는 순간 서로 배타적인 구역이 많이 생기고 우르르 꽝꽝 싸움이 나니까 중립국가, 평화, 통상지대 마련했죠.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게 한국은 이제는 어떠한 개별 국가가 배타적인 지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립국가가 되며 여기 들어오는 국가들은 다 자유무역을 하고 국제연맹의 잠시 동안의 보호를 통해서 일본을 물리치고 독립국가로 완성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의 국제 트렌드를 가장 잘 반영한 위임 통치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센 우드로 윌슨이랑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아주 보편적인 프레임을 설정해 줬으니 거기 안에 일본을 몰아넣어서 일본의 지배의 부당성을 알린 다음에, 그럼 한국이 도대체 왜 지금 독립돼야 되는데 Why라고 물어볼 거예요.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그랬을 때 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달성한 건데, 여기를 중립적인 통상지대로 만들면은 더 이상 전쟁도 안 나고 1차 대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당신들의 기조에도 일맥상통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 같은 유튜버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학은 연세대 명예교수님이 우드로 윌슨을 케인스가 이렇게 해석을 했고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다고 해석을 해준 거예요. 논문으로. 게다가 이승만, 정한경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김규식도 위임 통치론을 그때 주장했어요. 동일한 시기에. 왜냐면 국제 트렌드니까. 그리고 좌파들이 들으면 충격받을 게 있는데 안창호 선생님도 당시에 동의했던 겁니다. 이분이 이때는 국민의 중앙총회 회장이었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한인들은 내 밑으로 모여라. 그거 하던 분이거든, 당시 안창호 선생님이. 근데 외교 쪽에는 이승만, 김규식이가 영어를 제일 잘하니까 일을 맡겨놨고 위임 통치 청원 문제를 갖고 승낙서를 정한경한테 공문으로 준 거 아니야, 안창호 선생님이. 박용만이가 삐져가지고 안창호 당신도 이승만 같은 편이냐 막 삐져서 뭐라고 하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 그 우남한테 설명 들어 대신에. 이게 뭐냐면은 이게 맞다는 거거든. 그러면 신채호가 틀렸단 말이냐, 이동희가 틀렸단 말이냐, 박용만이 틀렸단 말이냐. 네,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창호 쌤이 동의한 원본이 이거고 김규식은 또 따로 보낸 원본이 이건데 내용이 거의 겹칩니다. 왼쪽에 뭐라 돼 있어요.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 이게 식민지 아니에요. 식민지 아니야. 일본의 통치로부터 한국을 해방시킨다라는 1차 목표. 그랬을 때 미국이라는 강력한 국가를 설득시킬 때는 떡고물이 필요한데, 너네 지금 1차 대전 끝나고 전쟁하기 싫지? 그리고 너네 1908년에 일본이랑 협정을 맺은 게 있어요. 1908년에. 근데 그게 싸울 뻔하다가 협정을 맺은 거거든요. 그때 상황이. 일본이 자기들이 러일 전쟁을 이겼다고 미국의 허락 없이도 러시아랑 만주에 막 획을 긋고 지도를 그리고 막 그런 걸 시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따지니까 일본이 거기서 깨갱해가지고 너네 영토 여기까지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미국과 일본이 1차 대전 때문에 동맹을 맺고 하더라도 태평양에서 갈등 같은 게 항상 있단 말이야. 실제로 1922년에 어떤 게 있습니까? 워싱턴 군축회의가 열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미국이랑 일본이 서로 배가 너무 많으니까 싸울 것 같으니까 배를 줄이자라는 회의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승만이랑 김규식이랑 정한경이 본 국제정세의 흐름이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한테 설득을 하는 거죠. 전쟁의 씨앗이 한반도에 있는데 괜히 이건 놔뒀다가 나중에 된통 당하지 말고 여기 중립적인 통상지역으로 만들어주면은 너네도 싸움 안 나고 우리도 독립하고 땡큐 아니니? 1차 대전 전후 처리 문제에도 맞고 베르사유 조약의 기조에도 맞고 민족 자결주의에도 맞다. 여기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가지겠죠? 이동휘는 그냥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승만을 반대한 사람이고 박용만도 하와이에서 정치
한복판에서 밀렸기 때문에 이승만을 물어뜯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칸트의 영가 평화론? 뭔데? 뭐 연구? 케인스가 이렇게 해석했다? 아따 난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김규식 본던 뭐 이제 일본이 감독국의 일원이 아니라는 조건, 그러니까 국제연맹에 일본 안 끼인다고. 다 동일한데 왜 동일한데요? 그 위임 통치 정리하겠습니다. 장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분명한 전제 조건 하에 한국을 일정 기간 동안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아래 둔다. 지구 공공 식민지 그런 거 아닙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들의 지원에 힘입은 당시의 국제정세 방향, 미국의 이익, 지식계의 동향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식민지 탈피 및 독립국가 건설론이 바로 이승만의 위임 통치론입니다.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의 한계가 아닌 국제사회와 미국의 장기적인 동북아시아 정책의 한계가 드러난 거예요. 이승만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이승만의 한계가 드러난 거 아닙니다. 이승만은 당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지식을 발휘한 거예요. 정한경이랑 김규식이랑 같이 공동작품이죠. 이게 이승만이 실패가 아닌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미국이 진주만 공습으로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한반도가 할 수 있는 그 린치핀의 역할을 계속 인식을 못하니까 얻어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을 급하게 때려잡는 과정 속에서 한반도 분단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소련과 중국한테 뒤통수 맞는 거고, 이거는 미국이 실수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다.